안녕하세요. 서유록입니다. 오늘은 50 People 중 한 챕터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서였다. 사서였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어쩐지 슬프다. 영문학과 문헌정보학을 복수 전공했고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계약직 사서로 8년간 일했다. 2년씩 끊어서 3번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했는데 일 잘한다는 소리는 곧잘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직원 자리가 생기진 않았다. 2년은 정말이지 짧은 시간이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은 계약 기간을 가늠해보며 스산해했다. 항상 능숙해질 대로 능숙해지는 시점에 자리를 옮겨야 했다. 그러면 한나의 자리에 또 다른 계약직 사서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같은 일을 배운다. 그게 무슨 낭비람. 한나는 책을 사랑하고 사서 일을 사랑했지만 한국에서 사서가 취급받는 방식을 사랑하진 않았다. 대학교 도서관 자리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 다음 1년씩은 각각 방송국의 자료 보관실과 건축회사의 도면 보관실에서 일했다. 일하기 나쁜 환경은 아니었지만 1년 계약은 한층 더 불안정했다. 계약직으로만 옮겨다니는 한나를 보다 못한 친척 어른이 다른 자리를 소개해줬을 때 한나는 지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정직원이기만 하면 뭐라도 좋다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 임상시험 책임자라는 명칭조차 낯설었다. 있는지도 몰랐던 직업을 얼떨결에 가지게 되었다. 책임자라니. 아무리 책임감이 강한 한나라도 긴장하게 되는 직함이었다. 잔뜩 굳은 채 낯설기만 한 병원으로 출근했는데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 서서 업무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임상시험을 할 때 의사의 업무를 대신 위임받아 서류를 관리하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을 한나가 책임질 필요는 없었다. 과정을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신뢰성을 보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콜만 하면 달려오는 의사도 있었고 15년차 간호사도 있었다. 일의 범위는 넓고 제약은 많고 서류는 굉장했다. 굉장한 서류를 전직 사서답게 처리해냈다. 제약사, 식약청, 분석기관, 병원 사이에 필요한 서류가 끝이 없었다. 면면이 까다로운 일인데도 한나는 금방 익숙해졌다. 대체로 해외약에 카피가 많아서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민감했다. 한나는 시험 참가자들에게 꼼꼼하게 설명을 했다.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돼요. 하기로 했지만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한 거 잘 이해하셨죠? 리스크에 대해, 방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체혈량에 대해, 제외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참가자의 서류에 자필 확인을 받는 일이 중요했다. 약의 성격에 따라 환자 대상 시험도 있고 일반인 대상 시험도 있었다. 참가자들이 시험 참가를 생업으로 삼을 수 없도록 보통 한 번 참가하면 3개월은 참가할 수 없게 제한했다. 참가비는 3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다양했다. 가끔 신청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백업 참가자들을 특정 비율로 더 뽑았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결혼이 없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돈을 받아 집에 돌아갔다. 공돈을 받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대개는 어린 얼굴의 대학생들이므로 한나도 그럴 때 기분이 좋았다. 참가자 몇십 명이 오면 병원은 꼭 야전병원 같아졌다. 60명이 올 때도 있고 90명이 올 때도 있었다. 한나는 왜 특정 약을 특정 방식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챙겼다.
저지방식을 제공해야 하면 저지방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꼭 서서 먹어야 하면 참가자들이 앉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을 어둡게 해야 하면 암막 커튼을 꼼꼼하게 친 다음 병원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문을 보내고 걸어다니면 안 될 때에는 몰래 일어나지 않나 잘 지켜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사람을 휠체어에 태워 데려다 주었다. 어지러운 분 계세요?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먹게 될 약에 대해 잘 모르니까 두려워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알약을 보자마자 기절했다.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정이기에? 한나는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서가 도서관의 책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듯이 대학생이 제일 많았고 그 중에는 한나가 일하는 병원사나 대학원생도 있었고 저녁에 하는 시험에는 직장인들도 자주 왔다. 딱 봐도 돈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급 브랜드의 거위털 점퍼를 입은 사람도 있어서 쉽게 일반화할 수 없었다. 먹는 약만 있는 건 아니었다. 한 번은 관절염 진통 패치를 시험했는데 일반 파스 같은 게 아니라 마약성으로 아주 효과가 강한 종류였다. 가슴 쪽에 붙였는데 피부가 예민하거나 점이 많은 사람은 돌려보내고 털이 많은 사람은 깎아주어야 했다. 건강한 사람에게 마약을 넣는 거라 미리 기량제를 넣고 붙였음에도 모두 아주 신나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일어서서 춤을 추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 시험이 끝나고 벌써 여러 번 이 시험 저 시험에 참가했던 22살짜리가 말을 걸어왔다. 누나, 나랑 좀 만나보지 않을래요? 한나는 책이 말을 걸어왔어도 그것보다는 덜 놀랐을 것이다. 놀란 얼굴을 얼른 지우고 그 학생은 약이 깰 때까지 더 있다가 가게 했다. 그 관절염 패치 시험과 참가비를 두둑하게 줬던 발기부전제 치료약 시험이 제일 분위기가 좋았다. 꼭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복장은 중요하므로 옷을 신경 써서 입었다. 이틀 사흘씩 계속되는 시험도 있어서 그 정도 기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한나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다. 간호사예요? 의사예요? 학생이에요? 처음에는 설명해주곤 했지만 이내 웃으면서 다 아닌데요. 왜 궁금해하세요?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다. 매번 설명해주기엔 귀찮았다. 일주일의 반쯤은 숙직실에서 지냈다. 메모보드에 이것저것 체크를 하며 시험실을 한 바퀴 돌아야 했다. 그러고 돌아와 누우면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집에서 책을 가져간 것이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두 권에서 다섯 권으로 늘었다. 가끔 밤새 체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시험을 할 때면 병원 바로 옆에 생긴 멀티플렉스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갈 때 보면 관객들 중 병원 사람들이 많았다. 눈인사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일하지 않고 도서관에 갈 시간도 없어져서 책을 사다 보니 집에 책이 끊임없이 증식했다. 사고 싶은 책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좋았다. 한나는 쉬는 날 가끔 책꽂이를 다 비우고 책을 다시 꽂곤 했다. 손을 베이지 않게 면장갑을 끼고서. 아이고, 그 책 다 들고 제발 시집 가라. 제발 좀 가버려라. 엄마가 뒤에서 한탄을 했지만 한나는 웃어 넘겼다.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은 한나가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누군가를 상상하면 사람을 상상하게 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책을 상상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KDC에 따라 100번대 책과 200번대 책을 합쳐 15%,
300번에서 500번대의 책이 30%, 600번에서 900번대는 골고루 50%, 정기 간행물도 한 5% 정도 가진 남자면 좋겠다고 말이다. 책을 또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라 바닥에 책탑을 쌓게 되면 그건 곤란한데. 책을 막 접지도, 음식을 먹으며 읽지도, 햇빛이 들어오는 데에 둬서 종이색이 변하게 하지도, 띠지를 벗겨내 버리지도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나는 결혼 같은 거 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내심 예감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다. 적정한 수입이 들어오게 된 이후로는 더더욱. 한나의 삶엔 완결성이 있었다. 결여된 것이 없었다. 어딘가 치우친 사람을 만나서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무료해서 죽을 것 같아. 친구가 말했을 때 한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말? 너는 안 그래? 나야 책만 있어도 잘 지내니까. 아, 나 요즘 좀 덜 읽었나? 재밌는 것 좀 추천해봐. 한나는 고전에서 한 권, 신간에서 한 권, 만화책 한 권, 과학책 한 권을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다. 권과 권 사이에는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 길지 않았다. 얼마 후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사는 게 무료하다는 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덕분에 재밌게 읽었어.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에 생기가 느껴져서 기뻤다. 며칠 후 책을 세심하게 골라 몇 박스를 병원에 가져갔다. 시험 참가자들이 손쉽게 골라 읽을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속도가 빠른 책들이었다.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책들. 뭔지 모를 알약을 삼켜야 하는 두려움을 한참 밀어낼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한 책들을. 시험이 끝나고 참가자가 책을 돌려주며 말했다. 원래 책 잘 안 읽는데 하룻밤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오는 직장인이었다. 불편한 양복을 입고 시험에 참가하는. 뿌듯하게 그지없었다. 아무도 한나가 사서인 걸 모르지만 한나는 사서로 살 것이다.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몰라도 비밀리에는 사서일 것이다. 월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중고로 이동식 서가를 샀다. 한나의 허리까지 오는 철제 책꽂이겸 수레로 바퀴가 달린 것이었다. 며칠을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막상 포장되어 온 것을 풀어보니 마땅한 도구가 없으면 재조립이 힘들 것 같았다. 병원 기사님 한 분께 도구를 빌리러 갔더니 흔쾌히 조립해주겠다고 했다. 한나는 직접 하고 싶었지만 친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눈 깜짝할 새에 조립되었다. 손잡이를 잡고 밀어보자 서가가 끼익거리며 굴러갔다. 박스에 쌓여있던 책을 넣으니 무게 때문인지 소리가 더 심해졌다. 기름 좀 쳐줄게요. 제가 해봐도 돼요? 한나는 펜슬 스커트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모서리와 바퀴에 기름을 쳤다. 최종 확인을 위해 밀면서 슬쩍 몸을 실었다. 수레와 책의 무게가 한나의 무게를 지탱해 주었다. 이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피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편을 낭독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법한 50명의 사람들을 단편마다 주인공으로 삼아서 총 50편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건데요. 뭐랄까 되게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되게 따뜻해진다는 느낌이랄까요? 소소한 위로, 공감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록의 기록이었습니다.